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총영사관의 투표 관련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연방이민단속국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온 취업 영주권자나 직계가족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대학생들이 연방으로부터 무상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펠 글랜트의 전체 예산이 39억 달러나 깎일 것으로 나타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네, 19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LA 총영사관의 투표 관련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들은 차기 대통령의 자격으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LA 총영사관 관할 내 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투표하러 갈 경우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국적 확인을 위해 영주권 카드나 비자 원본을 꼭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표 시에는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효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표란마다 이제 공간을 두어서 이제 차이가 중간에 찍지 못하도록 이렇게 투표 용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기표를 하면 일단 무효가 될 거고요. 국회에서는 주재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신문 광고라든지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런 방법들이 다 국내 선거법에서는 다 제한되는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재국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한국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 착각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인들은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차기 대통령으로 편가르지 않고 젊은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강한 대통령을 선호했습니다. 보수면서도 중도, 편가르지 않는 이제 그런 성격이 좀 낫지 않느냐는 게 제 그냥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대, 30대, 40대들하고 매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두고. LA 총영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와 본인 확인기 등 투표 장비 구비가 완료된 상태로 현재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재외선거가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안한 마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최근 연방이민단속국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온 취업 영주권자나 직계 가족에게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대처해야겠습니다. 문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취업 영주권자의 시민권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박창영 소장은 증빙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권 신청자들의 문의가 한 달에 2-3건꼴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경고를 주기 위해서라도 서류에 어떤 오류가 보이면은 프로드 차원에서 일례로 옥스나드에 거주하는 K 씨는 지난 2010년 이순희 숙련직으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정상 문제로 근무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직을 했습니다. K 씨와 배우자는 무난히 시민권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민관은 아들에게 아버지 K 씨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아들은 모른다고 대답했고 이민관은 아버지의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족의 영주권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S씨는 방문, 학생, 투자자, 종교비자 등을 거쳐 3순위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자가 됐지만 정확한 비자 변경 날짜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증빙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작정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세금 보고서 WE, 은행 거래 내역,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 명세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시민권 발급 거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원이 영주권을 발급받고 자진해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 그 동기를 밝히고 최소 3개월 정도 일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를 볼 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각종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LA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이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날로 치솟는 LA 지역 거주 비용은 업체들의 고급 인력 고용과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지역 높은 주거 비용의 악영향이 고용 시장에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USC와 LA 지역 기업인들의 모임인 LA 비즈니스 카운슬은 LA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이 업체들의 고급 인력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5%에 가까운 고용주가 LA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이 고급 인력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거주 비용과 생계비 지원 등의 옵션을 제시해 고급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의 경우 치솟는 주거 비용에 업체들이 책임져야 하는 고급 인력 고용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고급 인력 고용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겁니다. 이에 LA 지역 업체들은 높은 거주 비용을 피해 고급 인력들의 거주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LA 외곽 또는 인근 도시에 배정하는 대안책을 쓰고 있지만 이는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원 가운데 25% 이상의 통근 시간은 평균 90분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장거리 출퇴근은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LA 지역 고용주들은 고급 인력 고용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유지하는 데만 해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LA 비즈니스 카운슬의 메리 레슬리 위원장은 LA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은 업체들의 고급 인력 고용 경쟁력을 떨어뜨려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LA 지역의 높은 거주 비용이 고급 인력 고용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거시설 프로젝트의 업체들이 지원에 나서 직원 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대안책을 제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통근 시간을 고려해 대중교통시설 옆에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대학생들이 연방으로부터 무상 학비 보조를 받고 있는 펠그랜트의 전체 예산이 39억 달러나 깎일 것으로 나타나 학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면택 특파원입니다. 학자금 융자 빚더미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연방 무상 학비 보조마저 대폭 삭감돼 학비 부담이 훨씬 무거워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오는 10월 시작되는 2018 회기년도 연방 예산안에서 대표적인 연방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의 전체 예산을 39억 달러나 삭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6학년도 전체 펠그란트 지원액이 282억 달러였기 때문에 14%나 삭감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정부에서 각 대학들에게 제공한 후에 대학별로 저소득층에게 무상 보조하는 FS-EOG라는 연방 보충교육 기획 그랜트는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S-EOG는 학생 1인당 100달러 내지 4,000달러까지 무상 보조해주는 그랜트로 전체 지원액은 7억 3,200만 달러입니다. 연 가계 조정소득 AGI가 4만 달러 이하 가정의 대학생들이 무상 보조받고 있는 펠그란트는 주별로 전체 대학생들의 80% 안팎이나 받고 있고 갚지 않아도 되고 있기 때문에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보조 그랜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1인당 최고액은 현재 5,920달러인데 연 가계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이면 맥시멈을 받을 수 있고 연 소득액 비율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매년 FAFSA 신청서를 연방교육부에 제출하면 펠그란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펠그란트 액수에 준해서 각 주정부에서 주별 무상 보조액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서민가정 대학생들의 무상학비 보조인 펠그란트를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펠그랜트 무상학비 보조가 대폭 깎일 것인지는 연방의회가 이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아니면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정됩니다. 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새학년 또는 새해부터 대학생들이 1인당 최고액은 물론 전체적으로 모두 무상학비 보조금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 수도전력국이 LA 지역의 수돗물이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나 정수기 물만큼 깨끗하다고 발표했습니다. LADWP의 알버트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연례 음용수 수질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화학물질 대신 자외선 소독을 통해 수돗물에 존재하는 아주 미세한 불순물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LA는 여전히 25곳의 염소 정수시설과 9곳의 암모니아 정수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LA의 수돗물은 갤런당 0.5센트 정도로 생수 1.22달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자외선 정수시설은 오늘 2020년까지 그라나다 힐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LA 주민의 40%는 생수를 구매해 마시고 20%는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 카운티는 내일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국립기상대가 밝혔습니다. 현재 태평양 동쪽에서 구름 전선이 이동해 오면서 자정을 넘겨 내일 LA 카운티에 비 내릴 확률은 약 30%라고 전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진흙 사태나 홍수 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LA 카운티 일대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 정도 떨어져 60도 중반에서 70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승객을 강제로 내리게 해서 무리를 빚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오스카 무노즈 CEO는 오늘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기내에서 승객이 끌려 나오는 비디오를 보면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노즈는 방송을 통해 좌석에서 강제로 끌려 나온 데이빗 다오 씨와 가족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승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무노즈는 또 유나이티드 항공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찰 또한 이런 일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은 회사의 시스템 잘못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을 두둔했던 그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반이민 정책으로 불안에 떠는 한인들이 급증하자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한인 대상 이민 포럼이 개최됩니다. 한미연합회는 내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LA 한인타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대책들을 토론하고 이민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권리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에는 마이크 피오 LA시 검사장,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 53지구 주 하원의원, 블레이크 차오 LAPD 커맨더, 제이미 황 LA 10지구 보좌관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고 LAPD 올림픽 경찰서와 LA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참석합니다. 특히 오는 6월 34지구 연방 하원 결선을 앞두고 있는 로버트 안 후보와 지미 고베스 후보도 각자 트럼프 정부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현장에는 이민 이슈와 관련된 한인들의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지며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연방정부 인증 비영리기관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후케어 클리닉이 오늘 한인 언론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후케어 클리닉의 에린 박 소장은 건강진료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언어와 문화에 맞는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약 환자들의 방문 취소율이 2배나 늘었다며 추방에 대한 우려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두렵다고 메디카를 가지고 계시고 영주권자이신데도 이러한 혜택을 계속 받아도 되는 건지 너무 두렵고 그리고 길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 달에
병원 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시러 가실 수 있게 버스 타시지 않고 그리고 또 걸어오시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 이유케어 클리닉은 보험이 없거나 제한적인 보험을 가진 의료소외 취약계층을 비롯해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수혜자로부터 일반 보험 가입자까지 나이나 인종, 소득, 신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두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언어 서비스도 강화돼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와 스페니시 전용 전화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중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샌 마르코스 도심은 주차장까지 물이 올라왔고 인근을 지나던 승용차는 수몰되기 직전 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간신히 피해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수십 명이 물에 잠긴 차에서 구조됐고 인근 텍사스 주립대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대는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틀간 텍사스 중부지방엔 8인치가량의 비가 내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이 SNS를 할수록 불행하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 박현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SNS를 하면 할수록 불행하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우선 페이스북 요즘도 많이 하는지요? 네. 얼마나 됩니까, 수치가? 네, 18억 6천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해 4분기에 발표한 수치로 그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무려 7천만 명 이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요즘에 페이스북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로 갈아탔다 하는 이용자분들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 SNS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한인들도 한동안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요즘은 좀 주춤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많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페이스북이든 뭐 트위터 등 이런 SNS 활동을 하면 할수록 불행해진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미 역학저널이 발표한 건데요. SNS를 하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낮아져서 불행 지수가 오히려 커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 페이스북을 할 때 1에서 1% 정도 이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에서 8% 정도 행복 지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 지수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 이제 불행 지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네. SNS를 할수록 불행 지수가 커지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느끼는 행복 지수가 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온라인 상에서만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불행 지수는 올라간다는 분석입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고 하는 것과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화로 얘기 듣는 것과 분명히 저희도 다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좋은 식당 같은 데서 이게 사진 찍고 올리고 네. 멋진 여행지에서 사진 찍고 올리고 뭐 이렇게 마치 좀 자랑하듯이 뭐 그렇게 올리는 분들도 좀 있어서 요즘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사실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찾아봤는데요. 한 20대 된 여성,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 정도 됐는데 네. 이 SNS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싸운대요?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가 SNS에서 다른 여성 사진에 라이크, 좋아요 버튼을 누를 때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남자친구와 다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제 그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게 아우 사진 잘 나왔어요.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볼 때는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분에 대한 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친구가 이 피트니스에 가서 좀 운동하는 사진, 그런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걸 보니까 괜히 나도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 피트니스에 3개월 끊어놓고 단 4흘만 갔던 것이었고요. 그 4흘 중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네, 자랑하려고 올린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좀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고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고 부러움을 넘어서 셈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SNS를 하다가 피로감이 쌓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친구는 예쁜데 혹은 멋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좀 외모 컴플렉스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 또 뭐 저 사람은 친구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나는 왜 혼자지? 맞아요. 인간관계 스트레스까지 생깁니다. 그 사진 속의 광경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가서 많이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요. 네. 그런 걸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여유롭게 참 이렇게 생활을 하는구나. 근데 왜 나는 집에서 이렇게 빠듯하게 혼자 있나? 초라함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점. 네. 그리고 또 사생활 노출 위험도 좀 있게 되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어딜 가기만 하면 사진을 찍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본인은 본인대로. 네. 예. 그 강박관념 계신 분 저도 좀 가끔 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SNS 하지 말아야 되나요? 중단해야 되나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SNS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SNS에 중요한 정보나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SNS의 긍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SNS의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의 생활을 좀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SNS 이용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만 SNS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SNS에 할 때 좀 자신이 부럽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질투를 느끼거나 불행하거나 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미리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렇게 자각을 하는 순간에 이 어느 정도의 균형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SNS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런 걸 미리 자각을 하고 있을 때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상대방이 반드시 사진 속의 그 모양만큼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네. 왜? 나도 가끔 그렇게 찍어서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편리한 방법으로 나를 알릴 수 있는 이 SNS. 굳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뭐 좋은 식당이나 좀 뭐 멋진 여행지를 갔을 때 마치 과시하듯이 자랑하듯이 사진을 찍어 올려서 이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또 그 같은 내용이 또 억지로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 시간 좀 가볍게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우리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